자, 이번 시간에는 식용작물화 국가직 2020년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자, 작물의 유전 변이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은 했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작물 기초에 해당되고 오히려 이제 재배학 쪽에 이제 그 관련 이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항상 뭐 말했듯이 이제 식용작물학에도 이제 그 작물 기초 부분에 관련해서 적게는 한 문제, 많게는 이제 세 문제까지도 이제 출제되는 경우가 있었으니까 재배학을 잘 해두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별도로 이제 공부할 필요는 없고 잘 해결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1번 문제가 이제 그런 문제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 보기 지문은 이제 다음 세대로 유전되지 않는 일시적 변이다 그랬는데, 유전 변이는 이제 다음 세대로 유전이 되죠. 그리고 일시적 변이는 이제 환경 변이이기 때문에 유전 변이와 관련 없는 내용이고요. 2번 유전자의 이제 동형 접합 여부는 이제 정역 교배를 통해서 확인이 된다 그랬는데, 정역 교배는 보통 이제 세포질 유전에 관한 이제 검정을 하려고 이제 보통 정역 교배를 하고, 보통 유전자의 동형 접합 여부는 이제 검정 교배를 통해서 보통은 확인을 하게 되죠. 2번도 잘못된 내용이고요. 3번 방사선을 이용한 돌연 변이는 대립 유전자들의 재조합 효과가 이제 크다. 재조합 효과가 큰 거는 보통 이제 보통 교잡변이죠. 교잡을 통해서 변이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재조합 효과가 큰 거고요. 보통 방사선을 이용한 돌연 변이는 이제 단일 유전자만 이제 변하는 그런 이제 특성이 있는 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3번도 이제 잘못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모본이나 부본에 따라서 이제 교배 변이 정도가 달라진다. 그래서 모본하고 부본 이제 유전자 다양성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이제 교배 변이 정도가 크기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이제 맞는 질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벼 재배 시 본답에 이제 물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제 벼의 이제 물 관리에 관한 내용들도 이제 많이 이제 여러분들 교재할 때 여러 번 살펴봤던 내용이고, 가장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 적게 필요로 하는 시기 정도도 이제 우리가 다 숙지되어 있는 내용이라 뭐 문제상 답을 고르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 문제이고요. 1번 이항후 7일에서 10일 정도는 1 내지 3cm 정도로 얕게 관리를 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항후 7일 내지 10일 정도는 이제 착근기라고 해서 보통 이제 이항 후에 벼들이 이제 모가 보통 몸살을 앓는데, 그 시기 때는 좀 물을 깊게 돼서 보통 6 내지 10cm 정도로 깊게 돼서 식상을 방지하는 그런 물 관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1번은 잘못된 거고요. 2번 유효 분할기에는 6 내지 10cm 정도로 깊게 관계한다 했는데, 보통 유효 분할기 때는 보통 분할기 때를 기준으로 해서 유효 분할기 때는 좀 물을 낮게 1 내지 3cm 정도 낮게 관리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무효 분할기 때는 물 요구도가 가장 낮은 시기에서 중간 낙수를 통해서 이제 생장점을 자극을 해서 분할의 수를 늘리는 게, 유효 분할의 수를 늘리는 그런 이제 물 관리가 필요한 시기가 이제 무효 분할기죠. 그래서 중간 낙수라는 의미는 물을 완전히 빼주는 시기니까 물 요구도가 가장 낮은 시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답 3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4번 수인기와 출수기에는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뭐 출수기 때는 보통 이제 간당 관수 형태로 이제 물을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관리 형태가 필요하고, 물 깊이는 보통 이제 한 1cm 내외, 1에서 3cm 정도. 수인기 때는 물을 많이 필요한 때는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화착기 때 또는 착근기 때 하고, 수인기 때 특히 또 많이 물이 필요하죠. 수수로 봤을 때는 이제 수인기 때 가장 물이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착근기, 그 다음에 이제 분할기 순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인기 때는 특히 물이 많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4번도 잘못된 지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3번에 이제 문제가 쌀의 불완전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불완전미의 종류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동알미, 북백미, 신백미, 배백미 등등등. 위치에 따라서 이제 어디에 불투명한 그런 이제 모양이 생기냐에 따라서 이제 나눠지는 거고요. 동알미는 뭐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금이 가는 형태의 그런 이제 불완전미를 이제 동알미라고 하죠. 첫 번째 질문이 이제 동알미는 등숙기 때 저온과 질소 과다시 발생한다. 질소 과다 때 발생하기도 하지만 보통 온도는 이제 고온 등숙 시에 많이 발생이 되죠. 저온 등숙 시에 많이 발생하는 것은 뭐 동알미 하나뿐이었어요. 아니, 동알미란다. 동절미. 요거 외에는 거의 이제 고온 등숙 시에 많이 발생되는 그런 이제 불완전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일단은 1번이 잘못됐죠. 자, 복백미는 조기 재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질소 추비량 과다시, 그다음에 신백미는 출수기 때 출수 15일 사이에 야간 온도가 고온일 때 많이 발생하는 그런 이제 불완전미다 볼 수 있고요. 배백미는 고온 등숙 시 주로 약세영화. 자, 여기도 이제 아무튼 불완전미에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뭐 출제를 가장 많이 이제 강조했던 거고, 여러분들이 제가 교재 내용 중에서 거기 이제 저온 등숙, 고온 등숙, 그다음에 약세영화, 상부지경, 강세영화 등에 이제 관련된 내용으로 좀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그래서 답을 여러분들이 해결하는 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4번 문제가 이제 작물 이상 및 화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고요. 보리는 수축의 각 마디에 3개의 소수가 착생하고 꽃에는 1개의 암수가 3개의 수술이 있다. 그래서 맥류들은 하나의 화기에 암수수의 개수는 하나 3개였었죠. 이게 뭐 보리, 밀, 호밀, 귀리. 암수수의 개수는 하나 꽃에는 이제 하나 암수를 하나에 수술 3개, 이거는 다 동일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관련된 내용이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문제 내에서 어느 위치를 이제 구분할 때 여기 부분 이제 이삭이라고 보면, 자, 이삭의 각 마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게 이제 지경에 이제 뭐 벼 같은 경우는 소지경 내에 이제 벼알이 이렇게 달리는 형태니까, 이게 이제 뭐 그 과일이 이제 벼 알이 여물기 전에는 이제 이게 어떤 이제 화기니까, 화기로 봤을 때는 이제 벼 같은 경우는 하나 6개고 맥류는 이제 하나 3개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1번은 이제 맞는 지문입니다. 그다음에 미르 수축에는 약 20개 정도의 마디가 있고 각 마디에는 1개의 소수가 달린다. 자, 밀도 이제 이렇게 보면 각 마디마다 요 마디마다 이제 보면 소수가 하나씩 달리죠. 아무튼 마디에 또 이제 그 각 지경이 있고 지경에는 하나의 소수가 달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 소수 내에 이제 꽃이 여러 개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 의미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서 미르 그 수축 내에 마디는 20개 정도, 각 마디에 달리는 이제 소수는 하나,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통상 화서일 때에 그렇고, 밀 같은 경우는 각 마디에 이제 벼 알이 하나씩 달리는데, 이렇게 달리는데 여기에 하나의 마디에는 하나의 소수가 착생을 한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이거 이제 수상화서니까 보리도 수상화서고요. 그래서 보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가 앞에서 설명 안 드렸는데 보통 이제 마디가 이제 이렇게 표현이 돼서 요 각 마디에 이제 착생하는 게 이제 3개가 이제 착생이 되는 거죠. 소수가 착생이 되고 요 꽃 안에는 3개, 여기 소수 하나의 소수 안에는 이제 3개의 꽃이 착생한다, 그런 의미죠. 근데 여기 뭐 마디와 마디 사이가 아주 긴 게 아니고 여기도 이제 3개가 착생하는 거죠. 착생하는데 거의 같이 붙어 있는, 같은 위치에 붙어 있는 것처럼 이제 보일 뿐이지, 각 마디에는 3개씩 이렇게 착생하는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하나의 소수에는 3개의 하나의 꽃에는 이제 하나의 꽃에는 암술 하나, 수술 3개, 뭐 맥류는 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2번까지 설명드리고 3번 귀리는 한 이삭에 3개의 소수가 있고, 여기 이제 한 이삭이라고 하면 이삭이라는 것은 요 전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전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한 이삭에
소수가 3개 붙어 있다고 보면 안 되고 마디에 몇 개 붙어 있느냐 이렇게 뭐 말해야 맞고요. 2번처럼. 근데 여러 개의 이제 뭐 소수가 붙어 있죠. 벼 같은 경우는 뭐 80개에서 100개 정도의 이제 소수가 붙어 있는 거니까 뭐 귀리도 이제 아무튼 총상화서로서 귀리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마디가 있고 여러 개 지형 내에 또 이제 뭐 소수들이 붙어 있는 거고요. 꽃의 암술 하나하고 수술 3개는 이제 뒤에 지문은 맞지만 앞에 이제 그 이삭 또는 소수, 뭐 지경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그 기관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셔야지 이제 해결이 가능한 거고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답을 고르는 데는 거의 뭐 문제가 없는 쉽게 골라낼 수 있는 뭐 보기 지문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벼 수축에는 약 10개의 마디, 10개의 마디에 이제 각 지경, 2차 지경, 2차 지경, 3차 지경, 그다음에 이제 소지경이 붙고 거기에 이제 벼알이 붙어 있는 형태죠. 구조는 이렇게 보고 끝에 암수수르 개수는 하나 6개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4번은 맞는 지문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쌀의 이용과 가공에 대한 문제이고요. 1번 전분이 평균하고 점성도가 증가해서 알파 전분 형태로 변하는 화학적 현상을 호화라고 한다. 이렇게 볼 때 이제 보통 베타 전분, 생전분이라고도 하죠. 생전분이 이제 알파 전분, 호화 전분이라고 하고요. 자, 베타 전분, 생전분이 이제 호화 전분, 알파 전분으로 되는 것을 이제 호화라고 하죠. 자, 알파 전분이 베타 전분으로 되는 상태를 이제 노화라고 하고요. 자, 거기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전분이 평균하고 점성도가 증가해서 알파 전분 형태로 변하는 화학 현상을 이제 호화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2번 노화된 밥이나 떡을 가열하면, 자, 노화됐다는 얘기는 제가 이제 알파 전분이 됐다가 이제 노화되면 이제 다시 이제 그 공기 중에 놔두면 딱딱하게 이제 굳는데 그런 상태를 이제 노화 전분이라고 하고, 노화 전분을 다시 가열을 하게 되면 이 상태 노화 전분을 다시 가열하게 되면 이제 알파 전분 상태로 되죠. 그래서 물 분자의 영향으로 베타 전분이 다시 호화 팽창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다시 이 상태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호화됐다가 다시 이제 공기중에 놔두면 딱딱해지는 노화가 되고, 노화를 다시 가열을 하면 다시 호화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 그런 의미의 지문입니다. 3번 향미에서 이제 2AP의 가장 중요한 향성분이, 향성분 중에서 주로 이제 여기 2AP에서는 이제 밥에서 나는 향이고요. 밥에서 나는 향의 대부분 성분은 2아세틸1 피롤린 2 피롤린이라는 그런 성분이고 2AP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밥 향의 주성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번도 맞는 지문이고요. 쌀국수 제조에는 이제 아밀로스 함량이 높은 품종이 좋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인디카 품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쌀국수용이죠. 100%가. 그래서 인디카 품종이 대부분 이제 아밀로스 함량이 높기 때문에 아밀로펙틴 함량보다 쌀국수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감자의 재배 작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감자의 재배 작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봄 재배는 이제 보통 평지춘작 이렇게 표현이 됐었죠. 평지춘작 이렇게 가로치고 이제 봄 재배 이렇게 해놨는데, 이무작시 보통 앞구루 재배 형태로 주로 재배되는 그런 작품 형태고, 재배 면적이 일반적으로 가장 작은 작형이다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감자 재배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작형이 이제 평지 춘작 형태의 이제 봄 재배죠.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1번이 잘못된 지문이네요. 그다음에 이제 여름 재배, 이제 보통 이제 여름 고냉지 재배 이렇게 표현이 됐었죠. 그래서 주로 고냉지에서 이루어지고, 이제 고냉지에서 이루어지는 건 주로 단작 형태이기 때문에 이무작보다는 생육 기간이 비교적 긴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무작 형태는 생육 기간이 좀 짧고요.
비교적 긴 형태다. 2번 맞는 지문이고요. 가을 재배는 봄 재배에 비해서 곧바로 이제 감자를 재배하기 때문에 휴면 기간이 짧은 품종을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휴면 기간이 짧은 품종은 일반적으로 이제 저장이라든지에는 이제 유리하지 않지만 뭐 가을 재배 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곧바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휴면 기간이 짧은 품종을 이용하는 게 좋죠. 그래서 3번도 맞는 지문이고요. 뭐 중요한 지문으로 많이 우리가 이제 교재할 때 언급이 됐었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4번. 겨울 재배는 보통 이제 그 따뜻한 쪽, 제주도 같은 그 지역에서 재배는 단지 동작 형태의 그런 재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겨울 재배. 자, 중남부 지방의 경우 저온기에 이제 감자를 파종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휴면이 잘 타파된 시감자를 사용해만이 이제 재배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작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자, 그다음에 7번 문제는 이제 고구마에 관련된 문제이고요. 궤근 형성과 비대 적합한 환경 조건 아닌 것. 궤근 비대에 적절한 토양 온도는 20 내지 30도. 그다음에 일교차가 클수록 변온이 궤근 비대에 이제 유리한 조건이다. 워낙 많이 이제 또 언급됐던 내용이라 대략적으로 이제 온도도 크게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2번 약간의 저온이죠. 생육 저온보다는 약간 낮은 온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토양 수분 관계에서는 최대 용수량이 40 내지 45%면 굉장히 적은 그런 이제 토양 수분 함량이죠. 그래서 보통 70 내지 75%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최대 용수량이라는 것은 모든 토양이 수분으로 포화됐을 때의 수분량이고 거기에 한 70 내지 75% 모든 공국이 이제 토양으로 그 수분으로 포화되어 있으면 또 이제 호흡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한 70 내지 75% 정도가 적당하다. 그래서 충분한 수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자, 이식 직후 토양의 저온이 궤근의 형성을 유도한다. 많이 했던 내용이라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식 시에 칼리 성분은 충분하지만 지수 성분이 과다하지 않도록 해야지 궤근 형성에 이제 유리하다. 그래서 궤근 형성에 가장 많이 필요한 그런 성분이 이제 칼리 성분이고요. 칼리가 고구마나 이제 감자에서는 식용 효과가 큰 그런 이제 필요 성분이었었죠. 4번도 이제 문제가 없는 지문이고요. 자, 8번 미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 지문에서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기획번 지문 이제 가장 대표적인 재배종의 부통밀 학명은 이제 트리티쿰 아에스티붐이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미래 학명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계시니까. 그다음에 밀 속에는 이제 A, B, C, D 네 종 개념이 있다. 그랬는데 1, 2개의 개념은 2배체죠. 그래서 보통 AA고 1, 2개는 AAPB 그다음에 티모PB가 있었고요. 티모PB가 이제 AHG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밀이 AA 자 이렇게 돼서 그 밀속 개놈은 이제 A, B, D, G 이렇게 네 개가 있죠. 이게 아니고 이제 G가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2번은 틀린 지문이고요. 자, 밀은 보리보다 신근성이어서 수분과 양분의 흡수력이 강하고 건조한 지구에서 잘 견디는 편이다. 자, 그래서 1번 그 디귿번 지문에 밀이 이제 보리보다 신근성인 것. 그다음에 수양분의 이제 흡수력이 이제 강하고 건조한 지역에서도 신근성이기 때문에 강한 편이다. 따라서 이제 맞는 지문이죠. 그다음에 이제 밀 단백질의 성분 중에 이제 글루텐이라고 글레아딘은 이제 수용성이 아니고 이제 부용성이죠. 물에 잘 녹지 않는 이제 부용성이다. 따라서 이제 4번은 틀린 지문이고요. 그래서 답은 기획과 디귿인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콩의 생육, 개화, 결실에 미치는 온도와 일장의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재배학도 뭐 긍정형 문제가 꽤 많았었고 시흥 작물학에서도 이제 긍정형 문제가 꽤 많았었는데 아무튼 긍정형 문제가 난이도가 뭐 부정형 문제보다는 조금 높은 그런 형태죠. 따라서 이제 뭐 그런 면에서도 조금 이제 난이도를 높였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시흥 작물학은. 콩의 기상 생태계는 이제 추대두형, 그다음에 이제 하대두형, 여름콩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추대두형은 한계 일장이 이제 짧죠. 그러니까 가을에 이제 성숙이 되는 그런 이제 작형의 이제 추대두형은 이제 보통 일장이 길어서 짧은 쪽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추대두형, 이쪽에서 성숙이 되는 추대두형들은 보통 일장이 짧은 쪽에서 한계 일장이 짧은 쪽에서 개화가 유도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강강성이 대부분 이제 추대두형은 이제 높은 품종이죠. 높은 품종이다 볼 수가 있고. 따라서 이제 늦게 개화해서 성숙한다. 일반적으로 뒤에 지문은 맞고요. 개화 성숙은 일반적으로 이제 늦은 품종군이 이제 추대두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엽은 일장에서 거의 감흥하지 않고 초생엽과 정상 목엽은 이제 모두 감흥도가 높다. 그래서 일단은 일장 효과의 가장 효과적인 감흥 부위는 성숙엽이었었죠. 성숙엽. 따라서 이제 자엽은 거의 효과가 없고요. 그렇죠? 여기는 맞는 지문이고요. 나타나지 않고 초생엽은 낮죠. 일장 효과에 대한 감흥이 굉장히 낮다. 볼 수가 있고 가장 높은 것은 이제 정상 복엽이 감흥도가 가장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여기 같이 포함해서 이제 지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잘못된 내용이고요. 자, 이것도 틀린 지문이죠. 그다음 3번 어린 콩 식물에 고온 처리를 하게 되면 고온 버니제이션이 인정이 되고 이제 영양 생장이 길어지고 이제 개화가 지연된다 그러는데 어린 식물에 이제 고온 처리 효과가 인정이 되고 그래서 고온 처리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20 내지 30도씨 정도의 고온 처리를 하게 되면 고온이라고 해서 뭐 이상은 아니고요. 영양 생장이 짧아지고 개화가 이제 촉진되죠. 이게 짧아지고 촉진된다 이렇게 해도 맞고요. 그래서 3번도 잘못된 지문이네요. 개화기 이후 온도가 20도씨 이하로 낮아지면 폐화가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뭐 4번은 이제 무리 없는 지문이네요. 뭐 저온에서는 이제 폐화된 그런 이제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답은 4번이고요. 자, 10번 잡곡의 재배 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피는 일반적으로 내냉성이 강해서 내냉성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열대 작물이 이제 여름철에 저온을 많아서 입는 피해인데 거기에 대한 저항성이 이제 강한 작물을 얘기하는 거죠. 내냉성 작물이라고 하면. 그래서 피는 내냉성이 강해서 냉습한 기상에 잘 적응하지만 너무 비옥한 토양에서도 치수 비료가 많게 되면 치수 성분이 많게 되면 도복 우려가 있죠. 연약하게 자라니까 특히 문제는 없고요. 그다음에 수수는 그러니까 피에 대한 출제는 그동안 뭐 한 2개 정도였었죠. 그러니까는 뭐 첫 번째가 이제 벼하고 구분해서 이제 엽설이 없다는 그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자연괴잡에 대한 변이가 많다는 것 2개 정도 지문이었었는데 이제 하나 더 추가가 됐네요. 내냉성이 강하고 냉습한 기후에 잘 적응하고 도복 우려가 비옥한 토양에서 있는 것 등까지. 수수는 생육 후기에 내염성이 높고 내염성이 높은 작물 우리가 7가지는 다 기억하고 있죠. 거기에 이제 수수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내염성이 높고 맞는 지문이고요. 그다음에 알칼리성 토양이나 건조한 척박지에 잘 적응하는 편이다. 수수, 옥수 등 비교적 알칼리성 토양, 그다음에 척박한 건조한 토양에도 잘 견디는 그런 내관성 작물에 속하죠. 맞는 지문이고요. 자, 조는 식물성으로 유수량이 많지만 수분 조절 기능이 높아서 한 발에도 강하다.
자, 한 발에 강한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작곡류이기 때문에 뒤에 지문은 맞고요. 저는 이제 천근성이지만 요소량이 적은 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은 편. 따라서 건조에 강한 편이죠. 그래서 작곡류로 대파 작물, 대형 작물로도 사용되는 그런 작물이고요. 그래서 3번이 잘못된 지문이네요. 그다음에 옥수수는 거름에 대한 효과가 크다. 그래서 내비성이 큰 작물이죠. 척박한 토양에서도 실이량에 따라 많은 수량을 올 수 있다. 내비성이 큰 작물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네요. 그래서 4번도 맞는 지문이고요. 자, 옥수수 출사 후 수확이 빠른 순으로 나열된 것.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분들 뒤쪽에 밭작물 시작할 때 작물 기초 부분에 이제 서술됐던 내용이고, 그 내용에 보면 보통 이제 단호수수는 어떤 유숙기 때를 이제 수확기로 보고 있죠. 그래서 보통 출사 후 한 24일에서 25일 정도. 그다음에 이제 사일리지용 옥수수가 이제 호숙기여서 이제 그 다음이고요. 보통 이제 종실용 옥수수는 이제 옥수수 알이 이제 누렇게 익는 시기여서 보통 이제 황숙기나 이제 완숙기 그런 정도로 보면 되니까, 출사 후 수확기는 이제 뭐 단옥수수, 사일리지용 옥수수, 종실용 옥수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아무튼 여기 내용도 이제 두 번째 출제되는 것 같네요. 여기 내용도 이제 두 번째 출제되는 내용이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 내용의 성숙기, 그래서 작물별 성숙기 내용이 이제 뭐 크게 맹류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작곡류하고, 그다음에 콩, 두류하고, 서류 등의 이제 성숙기 정도는 교재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또 봐둬야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작물 수확 후 관리 및 품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알베오 형태로 저장할 때, 현미나 백미 형태로 저장할 때보다 저장고 면적이 많이 필요하다. 그만큼 이제 도정해서 현미 상태나 백미 상태로 저장한 것보다는 알베오 형태, 그러니까 완기가 붙어 있는 형태가 이제 부피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면적도 많이 필요하고, 근데 저장 기간은 이제 알베오 형태가 더 저장 기간이 길죠. 현미나 백미보다. 자, 그렇게 보여지는 지문이고 1번은 문제가 없고요. 2번. 보리의 상온 저장은 고온 다습하에서도 곡물 품질이 떨어질 위험이 적다 그랬는데, 뭐 아까 주로 저장에 적합한 그런 형태는 저온 저습 밀폐 저장이라고 했고, 거기에 입에되는 지문이니까 당연히 2번 지문이 이제 틀린 지문이죠. 답은 2번이고요. 자, 밀가루로 빵을 만들 때는 단백질 부질 함량이 높은 경질분 형태의 이제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게 적합한 재료이죠. 빵 만들 때는 경질분. 분질이죠. 입질 아니고. 자, 4번. 감자의 솔라닌 함량은 햇빛을 쬐어서 녹화된 결경 표피 부위에, 파랗게 된 부위에 이제 많이 이제 발생이 되고 증가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4번도 맞는 지문이고요. 햇빛을 받은 부분에 솔라닌 함량이 많아진다. 13번. 콩 논재배 시 고려할 점. 아까 재배에서 나왔던 문제하고 비슷하네요. 콩을 이제 논에서 재배할 때는 그 재배 토양이 이제 과습한 상태가 되는 거고, 따라서 이제 그때 문제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콩에서 논재배 시에는 이제 보통 만생종 품종보다는 이제 만생종 품종보다는 조생종 품종을 선택하는 게 이제 수량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품종의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1번이 이제 잘못된 지문이네요. 그다음에 과습한 상태니까 뿌리 썩은 병, 그다음에 이제 내습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문제가 될 거고, 그다음에 내도복성도 이제 문제가 되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논토양의 계량 방법과 시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 그랬고요. 이것도 이제 긍정의 문제네요. 사실답은 점질 토양으로 객토를 하고 녹비 작물을 재배해서 토양을 개량한다. 이제 사실답은 이제 대부분 이제 토양 입자들이 크고 또 토양 공급들이 너무 커서 보수 보비력 등이 이제 약하기 때문에 토양 입자가 작은 점질 토양으로 이제 객토하는 방법 맞고요. 그다음에 녹비 작물을 재배를 해서 유기질을 많게 하게 되면 토양의 이제 비옥도가 높아지죠. 그래서 1번에 이제 논토양 이제 개량 방법으로는 뭐 문제가 없고요. 1번이 맞는 질문이네요. 그다음에 습답은 토양 계량제와 미숙 유기물을 충분히 주고 질소, 인산, 카리 등이 증시한다. 습답에서는 이제 미숙 유기물들의 이제 그 분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미숙 유기물보다는 이제 완숙된 유기물들을 줘야 되고 질소보다는 이제 인산이나 칼리질, 비료 등을 증시를 하는 게 11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번은 잘못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염매담은 관계수를 자주 공급해서 제염하고 석고시용은 제염 효과를 떨어뜨린다. 제염을 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석고죠. 석고에 들어간 물질 등을 이제 많이 시용하는 게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돼서 잘못된 지문이고요. 그다음 노화답은 생집과 함께 토양대행자와 황상금 비료를 심층시비해야 한다. 여기서 이제 황상금 비료는 습토에서는 주면 안 되죠. 또 뿌리를 섞게 하기 때문에 황상금 비료 등은 이제 H2S와 같은 이제 황화수소 같은 유해 물질을 분해할 때 이제 나오기 때문에 뿌리를 썩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삼가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4번 지문도 잘못됐고요. 1번이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뭐 나머지 지문을 모르더라도 1번 지문이 크게 문제가 없는 지문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문제 지문을 쭉 읽었을 때 나머지는 몰라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내용 지문만 잘 알면 답을 해결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자, 벼 품종 중 화진배를 육성한 반수체 육종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화진배는 화자 들어가는 것은 이제 화분 배양을 통해서 반수체 육종에 의해서 이제 육성된 품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반수체 육종은 일반적으로 이제 반수체를 배가시켜서 바로 이배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육종 기간을 그만큼 순계를 육성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단축돼서 육종 기간이 그만큼 단축되는 그런 이점이 있다는 것 정도만 여러분이 알면 다 해결이 되는 문제죠. 자, 변이를 일으키는 방법. 그래서 반수체를 만드는 방법에는 이제 감마선 조사와 같은 이제 물리적 방법도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조합 능력이 높은 양친을 골라 일대 잡종 품종을 생산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배 육종보다는 순교 선발 기간이 여기는 이제 화진배는 이제 반수체 육종인데 이거는 틀린 설명으로 옳은 것. 1번은 이제 감마선 육종, 돌연변 육종의 이제 방법이고요. 잘못됐고요. 반수체 육종 방법이 아니라서 잘못된 내용이죠. 그다음에 저항 능력이 높은 양친을 골라 일대 잡종 품종을 생산하는 것은 일대 잡종 품종 육종 방법이죠. 이것도 이제 반수체 육종과는 관련이 없고요. 그다음에 교배 육종보다는 순교 선발 기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짧아지죠. 순교를 바로 배가를 하면 이제 바로 순계를 육성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선발 기간이 짧아지고 그다음에 육종 기간이 짧아지다. 선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육종 연한이 짧아지죠. 3번은 뭐 자체가 잘못됐고요. 자, 이형 접합체 분으로부터 얻은 화분 후 염색체를 배가시키면 바로 순계를 육성할 수 있다. 4번이 이제 맞는 지문이네요. 반수 육종의 지문으로서는 맞는 지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배우 광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군락 상태에 있을 때 상엽은 크기가 작고 두꺼우며 직립되어 있으면 전체적으로 수광에 유리해진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벼의 이제 군락 상태에서 수광 태세는 일반적으로 상엽은 크기가 좀 작고 두꺼워야 되죠. 과히 얇지 않고 이렇게 돼 있고요. 두껍다기보다는 과히 얇지 않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직립되어 있는 게 그래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잠깐 늘어지는 게 이제 좋은 수광태세라고 볼 수 있어서
여기 잘못된 지문이고 1번이 틀린 지문이네요. 그다음에 18도씨 이하의 온도에서는 광합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광도가 낮아지면 온도가 높은 쪽, 광도가 높으면 온도가 낮은 쪽이 유리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지문이었었죠. 3번. 정상적인 광합성 능력을 유지하려면 여기 내용들 수치들 또 많이 언급됐던 내용들이죠. 다 맞는 수치들이고요. 필요하다, 함유해야 한다. 그다음에 4번. 이산화탄소 농도는 2000ppm이 넘으면 광합성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통 이산화탄소 포합점이라고 하죠. 이산화탄소 포합점은 보통 이제 대기 중 농도의 한 7, 8배 정도 된다고 했었고, 보통 대기 중 농도가 한 300ppm 정도니까 프로라면 0.03% 정도 되죠. 여기 한 7, 8배, 7 내지 10배 이렇게 보면 한 2000ppm이면 이산화탄소 포화점에 해당되고 광합성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그런 이산화탄소 농도를 의미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4번. 이산화탄소 농도 2000ppm이 넘으면 광합성이 증가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마 2000ppm 이상에서도 이제 광합성은 충분히 가능하죠. 광포화점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잘못된 내용인 것 같고요. 4번도 맞는 지문이죠. 광포화점에 해당된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요. 잘못된 내용은 1번이다. 처음 설명드린 내용이 맞습니다. 광포화점 정도의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벽뿌리의 양분 흡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돼 있고, 이제 여러분 교재 내에는 이제 그래프로 설명돼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말로도 설명돼 있던 내용입니다. 그래프도 돼 있고. 따라서 질소와 인의 일일 흡수량이 최대가 되는 시기는 포기당 세 뿌리가 가장 많을 때, 질소와 인의 일일 흡수량이 가장 많은 시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세 뿌리가 가장 많을 때. 그다음에 철의 일일 흡수량이 최대가 되는 시기는 유수 형성기 때다. 이렇게 돼 있는데, 철의 일일 흡수량이 가장 최대가 되는 시기는 주로 이제 그 영양생장기보다는 이제 생식생장기 때 최대가 되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이제 2번 질문이 잘못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규소 망간의 일일 흡수량이 최대가 되는 시기는 추수 직전. 마그네슘은 새 뿌리보다는 묵은 뿌리에서 주로 많이 흡수가 된다. 4번도 맞는 지문이고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콩과 작물의 수확 적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콩은 잎이 황변 탈락하고 꼬투리와 종실이 단단해진 시기에 수확하는 것이 수확 시기에 이제 옳은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팥은 잎이 황변에서 탈락하지 않더라도 꼬투리가 이제 황백색 또는 갈색으로 변하고 건조하면 수확하는 것이 수확 시기로서 이제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녹두는 상위 꼬투리로부터 흑갈색으로 변하면서 성숙기에 내려가기 때문에 몇 차례에 걸쳐서 수확하면 소출이 많다. 특히 이제 두과 작물 중에서 이제 꼬투리가 이제 너무 성숙이 되면 열게 돼서 손실이 많은 게 대표적인 이제 두과 작물이 이제 녹두죠. 그래서 얘들은 완전히 성숙하기 전에 한꺼번에 이제 수확하는 게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3번이 잘못된 내용이고요. 강낭콩은 꼬투리 7, 80%가 황변하고 마르기 시작할 때쯤 수확하는 것이 좋다. 자, 19번. 다음 벼 생육 과정과 수량의 생성 과정에 대한 그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제가 봤을 때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중에 이제 이 그림을 이제 교재에 수록한 교재는 거의 없고, 그래서 이제 난이도가 좀 높았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해결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문제에 해당되고요. 자, A는
A에 해당되는 게 단위 면적당 이삭수와 이삭당 영화수에 해당되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A의 단위 면적당 이삭수와 이삭당 영화수 그리고 완교 용적의 이제 곱으로 정해지는 게 물질 생산 능력이죠. 물질 생산 체계에 해당되는 거고, 물질 생산량에 해당되는 거고, 그다음에 B는 이제 물질 생산 체계에 해당되고, 여기죠. 물질 생산량과 이삭 전류량 등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물질 생산량, 물질 생산 체계. 자, A의 결정은 이삭수와 이삭당 영화수 그리고 완교 용적 등의 곱으로 정해지고요. 그다음에 출수 전 축적량과 출수 후 동화량을 합한 것이 전체 배열의 수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배열 수량은 출수 전 배열의 축적량과 출수 후 광합성에 의한 동화량의 이제 합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벼 식물체 내 물질 전류에 있어서 최적 평균 기온은 30도이다 그랬는데, 살아서 뭐 이 내용을 모르더라도 우리가 식물체 내 물질 전류에 있어서 최적 평균 기온은 우리가 등숙기 때 이제 평균 기온이 뭐 21에서 21도이니까 비교적 저온이 이제 등숙에 더 유리하다,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뭐 4번 지문이 이제 틀린 지문이라는 것을 고르는 것은 답을 고르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일단은 좀 당황하는 지문이기는 하지만 4번 지문을 답으로 고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 다음에 맹류 작물에 있어서 출수와 관련 있는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맹류 출수에 대한 가능성의 관여도는 매우 낮거나 거의 없다. 맹류에서 이제 감원성 정도는 굉장히 낮다. 나머지들이 이제 파성, 일장 반응이라든지 내한성 등과 정의 상관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따라서 이제 단일 반응보다는 이제 일장 반응 이렇게 해야지 맞죠. 딱 뭐 단일, 장일 이렇게 다 합쳐진 게 일장 반응이니까. 그래서 이제 2번이 잘못된 내용이고요. 보리 포장 출수기는 단일 반응, 협의 전환성과 정의 상관이 있다. 비례관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춘화된 식물체는 춘축파성과 관계없이 고온 장일 조건에서 출수가 빨라지는 특성이 있죠. 그래서 4번도 맞고 2번이 잘못된 지문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흥 작물학까지 여러분들 5회차 국가직 기출 문제를 살펴봤고요. 아무튼 뭐 재배학이나 식용 작물학이나 기출 문제를 이제 풀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이제 출제 경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나올 문제들을 좀 예상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이제 공부해야 될 내용을 좀 점검해 보는 그런 이제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